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토탈공의 목공 수업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만드는 시간이에요. 만들기에 앞서 준비된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목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재는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합판 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소프트우드인 삼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레드파인 중에 삼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특징은 결이 곱고 부드러우며 가공하기 편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삼나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삼나무는 일본 특산종, 일본어로는 우리가 스기목이라고도 하고요. 재단되기 전 원래 삼나무는 젓갈색의 색상의 나무 향도 매우 진합니다. 부식의 저항도 강하고요. 질감 또한 우수하죠. 피톤치드가 풍부하고요. 습도,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나무의 흡수율 때문이죠. 공기청정 효과도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흡수해 주거든요. 수분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곰팡이, 진드기 및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무에도 단점이 있어요. 소프트하기 때문에 경도가 약해서 변형이 다소 쉽고요. 옹이라든지 결점이 있는 곳은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나무를 다듬으면서 생기는 톱밥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친구들은 보통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는데요. 피톤치드는요. 심신안정, 면역세포 활성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항균, 탈취,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불면증을 예방하고요. 살림욕의 효과와 아토피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옹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옹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옹이란 나무의 굳은 살을 말합니다.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가지의 그루터기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나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오래도록 버티기 위해 단단하게 자리 잡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옹이라고 해요. 나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옹이는 나무의 상처겠죠. 자, 나무의 굳은 살인 옹이에 망치질을 하면 못이 박힐까요? 그렇죠. 매우 단단하게 굳어진 굳은 살이기 때문에 옹이의 자리에는 망치질을 했을 때 못이 박히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못질을 할 때는 옹이의 자리를 피해서 망치질을 해줘야지만 예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의 목재 만들 때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환기. 사포질 할 때는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요. 사포는 단면을 매끄럽게 하는 일이지만 결을 따라 부드럽게 샌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쪽으로만 강하게 사포질을 하면 친구들 손이 뜨거워지거나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차가 나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예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고루 주면서 전체 면을 평평하게 다 만들어준다 하고 사포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접착, 적당량의 목공풀을 도포해서 붙이는 작업입니다. 못질하기 전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옹이의 위치를 보고 임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 키트 모두 잘 받아보았나요? 목재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망치와 못은
오늘은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담아두었던 비닐을 다시 예쁘게 넣어서 보관하겠습니다. 자, 목재에 대해서 조립을 할 건데요. 오늘은 스피커 형식으로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소리가 좀 더 울릴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눕혀서 보여줄게요, 친구들. 접어지는 모양,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밑에 판을 붙이면 여기로 소리가 들어가겠죠. 바로 울림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턱받이라는 받침을 사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윗면에 있는 뒷판, 양쪽 옆판, 그리고 앞면으로 스피커에 울림을 만들어주는 앞판, 그리고 뒷면과 똑같은 바닥판, 그리고 턱받이 앞에 거치해주는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포와 목공풀을 이용해서 목공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친구들이 준비할 개인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물티슈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PPT의 자료로 한번 봤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맞아요. 환기였죠? 친구들 모두 환기시키고 수업에 임하고 있나요? 네, 잘 안 들려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환기를 잘 시켜주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목재를 사포질하면서 먼지가 많이 바닥이나 다른 곳에 묻을 수가 있어요. 바닥에 신문지나 선생님처럼 전지를 깔아주면 좋고요. 또는 비닐을 까는 친구 있어요. 근데 비닐은요, 사포로 다듬다 보면 금방 찢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비닐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되도록이면 신문지나 종이를 까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사포질을 6조각을 아주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포질을 할 때 주의사항 우리 결대로 한다라고 했죠. 결이라는 것은 나무 나와 있는 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대로 밀어준다면 예쁘게 되지 않고 오히려 면이 거칠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단면 같은 경우에는 결대로 이렇게 밀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평평하게 지금 까실한 부분을 평평하게 고루 밀어줄 거예요. 자, 밀어줄 때 주의사항은 힘을 한쪽으로만 주면 나중에 조립을 했을 때 단차가 생겨요.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그래서 친구들이 밀어줄 때에는 고루고루 밀어주셔야 합니다. 힘을 균일하게 주고요. 그리고 너무 한 조각만 밀어버리면 자, 이 조각은 너무 열심히 밀고 이거는 좀 덜 밀었어요. 그럼 나중에 조립했을 때 차이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포질을 할 때는 서로의 조각의 길이도 맞춰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포질 하는 것을 선생님 추천할게요. 지금부터 자리를 조금 정돈하고요. 사포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포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조각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사포질하기 힘들 때에는 바닥에다 놓고 사포를 잘 붙들고 목재를 갈아주셔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어요, 친구들.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포질이 모두 6조가 끝난 친구들은 물티슈로 나무에 있는 먼지를 닦아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처럼 목재를 다 닦아준 친구들은 자리 정돈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정리를 했더니 목재 물티슈로 닦았던 부분이 깔끔하게 다 말려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밑판으로 사용할 바닥판과 턱받이
스마트폰을 거치할 때 사용할 이 턱받이는 잠시 옆으로 두고요. 지금부터 목공풀을 발라서 임시 고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필꽂이로 사용될 앞 뒷판 그리고 옆판을 목공풀로 붙여줄 거예요. 자, 이 사각형의 모양으로 접착, 임시 고정을 할 거예요. 자, 임시 고정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모형을 잡아두고 어디에 목공풀을 발라야 하나 살펴봐야 되죠. 자, 근데 목공풀을 바를 때 주의할 사항은 우리 혹시 옹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친구들? 맞아요. 이 옹이라는 것은 가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생긴 아주 오랜 시간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망치질을 해서 못질을 해서 쉽게 못질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옹이라는 곳은 못질을 피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단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못질을 할 때 위치를 봐야겠죠. 이 옹이를 위로 보낼 것인가? 바닥면으로 보낼 것인가? 옹이는 나무 자체의 특색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예쁩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바닥면 박을 때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옹이를 윗부분에 뺄 거예요. 자, 이쪽도 옹이를 위로 한번 빼볼게요. 여기는 나무의 특유의 무늬가 있지만 여기도 자, 옹이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위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부터 목공풀을 이용해서 임시 고정을 할 건데요. 자,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짜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공풀을 짜서 안 나오는 친구는 이 마개를 열어서 콩마개 뺀 다음 다시 뚜껑을 닫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공풀을 접착을 할 텐데요. 접착하는 면은 앞 뒷판을 제외하고 옆면에서 양쪽으로 발라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공풀을 발라줄 때는요.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바르게 되면 목재와 목재가 이렇게 붙었을 때 보일까요, 친구들? 삐져나오는 양이 많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나중에 목재가 이렇게 붙었을 때 지저분하게 되죠. 물티슈로 바로 닦아내면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 많이 발랐어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요. 물티슈로 닦아내시면 되고요. 목재에 목공풀을 바를 때에는 과하지 않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펴줄 때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답답해요 하는 친구들은 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니까요. 그리고 닦아내면 바로 닦여요. 자, 임시 고정. 붙일 때는 옆면 봐서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셔야 돼요. 삐져나오는 목공풀은 닦아주셔야 됩니다. 딱 맞게 붙여주셔야 나중에 예쁘게 나와요. 혹시라도 어떤 친구는 샌딩을 너무 오래 해서 이렇게 결이 안 맞거나 울퉁불퉁해져서 붙였을 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삐뚤어진 거나 그러는 친구들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사포로 한 번 더 갈아서 평평하게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모양이 너무 삐뚤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접착하기 전에 한 번 더 샌딩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앞면을 붙일 때 주의사항은 위에 뜨게끔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옆면에 바로 발라버리면 이 길이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앞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옆으로 삐져나와서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량을 발라서 살짝 펴주겠습니다. 그리고 윗면으로 붙이기. 자, 붙여준 다음에는요, 친구들 고정되기 전에 위아래에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는지 붙여준 다음에는 서로 맞게끔 삐져나온 목공풀은 닦아주고요. 서로의 구격이 맞게끔 맞춰줍니다.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만들었을 때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시 고정한 위판에 못을 박아주고요. 밑판을 붙여주고 턱받이까지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지지 않도록 보관을 하는데요. 목공풀이 붙는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넉넉하게 두면 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했던 목공풀은 뚜껑을 닫고 보관을 해야 다음 시간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망가지지 않도록 예쁘게 건조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